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달리던 우리 증시가 8거래일 만에 오늘은 좀 크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2% 넘게 급락하면서 이거 투자자 여러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밤사이에 들려온 그 중동발 소식이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무엇이 움직였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 이게 전해지면서 사실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좀 차갑게 식어버렸죠. 네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9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770선도 깨졌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은요. 2025년 6월 13일 장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관점이 있고 또 저희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정말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코스피가 0.87% 내린 2894.62,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커서 2.61% 급락한 768.86으로 마감했군요. 네, 이스라엘의 그 사자들의 나라 작전 개시 소식이 이게 장 초반부터 그냥 확 충격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 하나 때문에 국제 유가가 장중에 7% 가까이 치솟고요. 금값도 오르고 그야말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S&P 500 선물 지수도 1.5% 넘게 하락했고요. 미국 선물까지. 네. 수급 쪽을 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6천억 원 넘게 또 코스닥에서는 9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기관 매도가 좀 컸군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폭샀지만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매도가 많았네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아주 불기둥을 뿜은 테마들이 있었어요. 에너지, 방산, 해운. 이쪽은 아주 강했죠. 네, 맞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니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석유, 또 한국ANKOR, 유전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요? 와. 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그 LPG 관련주 있잖아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곳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야, LPG까지. 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이게 커지니까 당연히 방산주가 움직였죠. 풍산이 20% 넘게, 22% 이상 급등했고요. LIG 넥스원도 14%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풍산, LIG 넥스원, 방산주 강세. 그리고 해운주 역시 중동 불안 때문에 운임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흥하해운이 상한가, STX 그린로지스가 20% 넘게 21% 이상 급등했습니다. 해운주도요?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고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군요. 자, 그럼 반대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던 주도주들, 이쪽은 오늘 힘을 못 썼네요. 특히 2차 전지랑 자동차 쪽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관련 발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5% 넘게 하락했고요. 네, 5%면 크죠. 네, 또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인 채시스가 20% 넘게 급락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채시스가 20%? 관세 이슈?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위험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니까 바이오주들도 좀 약했는데요. 알테오젠, 리가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하락했고 파마리서치는 회사 분할 소식 때문에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군요.
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도 좀 있었죠? 네, 몇몇 있었습니다. 그 넥슨 게임즈가 중국 텐센트에 인수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면서 10% 넘게 상승했고요. 텐센트 인수설. 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6% 이상 올랐습니다. 오, 카카오페이. 그 외에도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 초전도체 주장 물질 있잖아요. AK99 이거 관련 특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테마주 일부가 좀 움직였고요. 아, 초전도체 테마.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대화 복원 발언에 아난티 같은 남북 경협 테마주들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중동 리스크,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부터 좀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부터군요. 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 가입국이긴 한데 계속 핵 개발 의혹이 있었고 이걸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번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로 유가가 급등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네. 특히 지정학적 위험, 즉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의 정치나 군사적 불안이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 그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관세랑 같이 엮이면 더 복잡해지는군요. 결국 8일간의 상승세가 이 지정학적 변수라는 암초를 만난 셈인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8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쌓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좋은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 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우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아,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팔았지만 전기전자나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업종별로 대응이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네. 물론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기관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8거래일간 이뤄졌던 상승 랠리를 멈춰 세운 하루였습니다. 네. 에너지, 방산, 해운 같은 일부 테마는 강했지만 반대로 2차 전지와 자동차주는 정책 리스크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등 테마별 차별화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나 초전도체, 또 남북 경협 같은 새로운 테마들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각 테마나 종목들의 배경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894.62, 코스닥은 768.8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17조 원을 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았네요. 네. 그리고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